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헌법 지금 사례, 앞에서 이제 다른 과목들 사례도 들으셨을 텐데, 헌법 사례는 그렇게 민사법 사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 대신 이제 좀 공부를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짧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정상 더 길게 해야 되는데 6회밖에 하지 못하니까 6회 동안 잘 들으시면 이제 어느 정도 틀을 형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헌법 사례 같은 경우는 좀 그 기본적인 틀을 형성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을 형성할 때까지가 좀 어려워요. 그때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대략 쓸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로스쿨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실 기출입니다. 이제 이건 기출 문제를 전부 모아놓은 건데, 우리 변호사 시험 지금까지 있었던 변호사 시험 전부 다 넣고 사법 시험도 전부 사례형은 다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차가 계속될수록 여러분도 아마 이제 올해 시험도 그렇지만 논점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초창기 때는 이제 변호사 시험 초창기 때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시험 자체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논점도 훨씬 다양해지고, 근데 그 다양해진 논점이 사법시험은 이제 59회까지인가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시험을 치다 보니까 논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이런 논점이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변호사 시험은 상대적으로 연차가 짧았는데 이제 길어질수록 이미 나왔던 논점들도 다시 출제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논점들,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기출로 나왔던 논점들이 이렇게 재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형태는 좀 다르죠. 변호사 시험하고. 그러나 논점은 이제 점점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법시험 기출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향후 우리 이제 어떤 시험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그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재는 그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실 기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헌법의 틀을 형성하면 향후 이제 실제 시험에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적인 300, 요거는 가급적이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논점을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물론 필수적인 건 아닌데, 이제 논점을 조금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례형 책은 당연히 가져오셔야 되고, 헌법 핵심적인 300도 좀 가급적이면 지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1번, 법원의 합헌 판단권과 이혼 심판의 대상, 변호사 시험 3회 문제였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지금 대략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례를 좀 미리 읽어오고 가급적이면 좀 초안을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도 범위 내에서. 왜냐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이제 그 100점짜리 문제로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문제, 15분 정도 초안을 잡아서 자기가 한번 다 써보지는 마시고 말 그대로 초안, 목차, 거기 우리 5페이지에 있죠. 이런 식으로 목차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목차를 잡아보면 내가 뭘 모르고 있다, 그다음에 뭘 알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기가 빠뜨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 범위 내에 있는 사례를 이렇게 미리미리 사실 많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초안을 잡아보고, 이렇게 해답 보지 마시고, 이렇게 책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고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 오시면은 목차만 잡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가 이제 5페이지에 이렇게 목차를 제시를 해놨는데 3단 목차 정도까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저도 예전에 시험 볼 때 3단 목차까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목차를 잡다 보면 그 로마자 목차만 잡는 거는 안 잡는 거나 똑같은 거고 이제 그 숫자 1, 2, 3, 4 요거만 잡아놓고 쓰다 보면 빼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크게 목차를 잡아놓고 초안을 잡아놓고 쓰다 보면 자기가 빼먹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3단 목차를 잡아놓으면 쓰다가 빼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여러분도 연습을 어차피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자기 틀을 형성하셔야 됩니다. 답안에 그러니까 초안을 내가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그 초안을 보면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 날 것인가 이렇게 틀을 형성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뭐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항상 시험 문제 볼 때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단 목차를 잡아서 내가 어떤 논점을 빼먹었다 또 어떤 논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쓸 때 이제 그 초안을 보고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2배, 몇 배 그 수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와서 그냥 듣기만 하시면은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가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다 써오실 필요는 없고 뭐 초안만 잡아 우리 진도 범위 내의 사례에 대해서 초안을 좀 연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1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첫 문제가 어떻게 보면 난이도 거의 최상의 문제가 첫 문제인데 레커 차량 기사 갑은 이제 음주운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면허 두 번째 문단에 갑이 음주운전 중에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개의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로 갑의 운전면허 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 행정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사건 이제 헌법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행정법에서는 이제 하나 이렇게 3개 면허를 다 취소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난 이제 갑이 뒤에서 받고 을은 앞에서 받친 사람이죠. 근데 이 을도 신호 대기 중인 을이 교통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 그래서 이 을도 너도 어차피 술을 먹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규정이 좀 다르죠. 갑은 두 번째 문단의 갑은 93조 1항 3호입니다. 갑은 3호.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을은 2호에 해당됩니다. 93조 1항 2호.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삼진 아웃이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정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이제 갑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를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3호 93조 1항 3호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한 때 이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3조 1항 3호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변호사 시험 문제는 굉장히 길어요. 이게 이제 행정법, 헌법 이렇게 섞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를 길게 줘가지고 여러분한테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빨리 속독을 하세요. 문제를 속독을 해서 이게 대략 어떤 문제구나 이렇게 속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정말 체크를 해가면서 어떤 쟁점이 나오는가 이거를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두 번째 읽으면서 이제 초안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쓰기 전에 최소한 한 번 더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초안을 다 작성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초안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왜냐하면 쓰다가 발견하면 덧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면 이제 틀리게 써버리면은 고치기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쓰는 게 절대 중요한 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출제자가 생각하는 논점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속독을 하고, 이게 대략 어떤 문제 지금 어떤 걸 묻고 있구나 하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정독을 해가면서 초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초안을 다 작성한 다음에 한 번쯤은 더 문제를 읽고, 혹시 내가 작성한 초안이 잘못됐는지 그때 최종적으로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3회독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문제를 보자마자 답안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별로 옆에서 저도 예전에 시험 볼 때 보면 거의 저는 지금 초안도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마구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이 그렇게, 변호사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냉정한 마음으로 마구 이렇게 보다가 이거 내가 아는 논점 나왔다 해서 마구 쓰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딱 그 답안지 써 나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잡은 초안이 정말 이 문제하고 일치를 하는지 최종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3회독. 문제가 뭔지 모르다 할 때는 계속 알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초안 잡으실 때도 최소 3회독, 그러니까 내가 초안을 잡고 나서 바로 쓰지 마시고 초안을 잡고 다시 한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잡은 초안과 문제에서 혹시 빠진 논점이 없는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써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상당히 긴 문제인데, 지금 이제 1번에서는 이 도로교통법 93조 1항 3호. 그래서 이 3호에 대해서 지금 그 유연성에 대해서 판단하시라 했죠. 유연 재청 사건입니다. 유연 재청. 그래서 93조 3호가 뭐예요? 93조 3호를 보시면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이게 유명한 판례죠.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 때. 그러면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설문 1 뒤에 이제 5페이지 보세요. 먼저 이게 워낙 판례가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을 이용했다. 도대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명확성입니다. 그 유명한 명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등을 이용했다는 게 운전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밀어서 했다는 건지, 자동차 안에서 했다는 건지, 밖에서 했다는 건지, 어떤 게 이용하는 건지, 그래서 명확성이죠. 이런 이제 헌법에서 이런 명확성 원칙의 위반을 판단해보라고 할 때, 이 명확성 원칙의 의의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요거는 뭐 필요가 없어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답안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암기 사항은 우리 핵심정리 300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이 핵심정리 300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 이런 핵심적인 문구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이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의의입니다. 우리 명확성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의의고, 그 다음에 명확성이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침해적 법률, 형사적 법률에서 명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시혜적 법률보다는, 그러니까 침해적 법률이 시혜적 법률보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형사 관련 법률이 민사 관련 법률보다 더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그 기본권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일반론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헌법 답안이 정말 부실한 답안이 돼요. 만약에 이게 명확성 원칙의 일반론을 외우지 않으면 어떤 답안 형태가 되냐면, 그냥 사안포섭 할 때, 딱 보니까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네. 아니면 딱 보니까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답안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일반론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안포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 때 이게 과연 명확한가? 이 명확한가? 근데 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 때는 이제 모든 행위 태양이 다 들어가 버리죠. 심지어 이제 그 다음에 과실범죄의 경우에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 이게 이제 과실범죄, 그 다음에 모든 이 행위, 행태, 이런 게 다 포함되면은
이거는 안 돼. 너무 지나치게 포섭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리 최소한의 명확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저히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더라도 자동차 등을 이용한 때 이런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는 포섭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 문구를 주로 해놨는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면 일반론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라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명확성이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도저히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거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다는 거는 이게 명확해질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침해적 법률, 이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적 법률이기 때문에 더 명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는 명확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판례 문구를 써놨는데, 판례가 없으면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론을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반론을 외워서 그럴듯하게 사안 포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만약에 내가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명확성이라는 게 사안 포섭할 때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최소한으로 우리가 명확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면은 이게 어느 형태를 우리가 처벌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답안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 저희가 이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실 기출문제는 실제로 출제한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출제한 사람들도 지금 뭐 현재 현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잘못 해설했다가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 상당히 신경이 쓰는데, 이것도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 이게 직업의 자유를 쓰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갑은 레크 차량 기사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여지 없이 직업의 자유를 씁니다. 그래서 먼저 직업의 자유. 근데 직업의 자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틀이. 직업의 개념부터 쓰셔야 됩니다. 이게 직업이 뭔지를 알아야 직업의 자유에 포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소동활동, 종류나 성질은 불문한다. 아주 유명한 판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암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유해성 이런 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공공유해냐, 불법이냐 이런 것들은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수단성과 계속성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내용에는 이제 직업 결정, 크게 보면 직업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수행,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 이 사건에서 레크 차량 기사는 운전이 직업이죠.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에 포섭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 행동 자유는 왜 쓰느냐? 일반적 행동 자유는 사실 갑만 놓고 보면 일반적 행동 자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갑은 지금 레크 차량 기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이에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은 헌법 소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은 더 객관성이 있어요. 헌법 소원보다. 그래서 이 실제로 문제도 물어보는 게 갑의 기본권을 침해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실제로 문제를 보세요. 다시 2페이지에 1번의 문제를 보면은 갑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93조 1항 3호의 유연성에 대해서 판단하라. 그러면 갑에 한정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갑은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지만, 직업적으로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을 때, 그때는 일반적 행동 자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고심해서 사실 고심해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은 채점평도 안 나와요. 아주 출제 교수님들을 비판하면 아주 비겁한 겁니다. 옛날에 사법시험은 반드시 출제를 하고 채점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논점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건 쓰고 이건 못 썼다. 근데 변호사 시험은 철저하게, 너무나 철저하게 아예 채점평, 도대체 무슨 문제를 출제했는지 이런 거 나오지 않는데, 그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우리가
객관식 답이 나온 것처럼 주관식은 완벽하게 답은 나오지 못하지만 최소한 출제자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출제를 했고 실제로 채점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건 쓰고 이건 못 썼더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자유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법률의 유연성을 물어봤지 갑의 기본권 침해를 물어봤지 않기 때문에 갑에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갑의 기본권 침해로 물어보면 일반적 행동자유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거는 갑은 이미 직업으로 포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 행동자유는 이 법률 규정의 유연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행동자유. 그래서 직업이 아니면 이제 일반적 행동자유로 가는 겁니다. 운전이라는 게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직업의 자유. 직업이 아닌 사람은 일반적 행동자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같이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운전을 하면은 일반적 행동자유로 가야지 직업의 자유로 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나 저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 우리 37조 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나와 있죠. 뭐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그 다음에 본질령 침해 금지. 근데 주로 문제를 심사할 때는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하면서 과잉금지 원칙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으로 사안 문제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뭐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하는데 사실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그런 사소한 것들 이야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답안에서 본질령 침해 금지를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본질령 침해. 아마 여러분도 뭐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질령 침해 금지를 쓴 답안은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과잉금지와 본질령 침해 금지를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령 침해 금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거의 논점으로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유언이다 그러면 이미 결론이 유언이죠. 그럼 굳이 본질령까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언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데 과잉금지에도 위반되지 않은데 본질령 침해금지에 위반된다는 것은 거의 나오기 상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본질령을 검토할 실력이 없어요. 과잉금지에도 위반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과잉금지에 위반되면 이미 위헌이기 때문에 본질령을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과잉금지에 위반이 아니면 과잉금지에도 위반되지 않은데 본질령 침해금지라는 거는 거의 논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답안지에 거의 본질령은 안 나옵니다. 단 본질령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과잉금지로 거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과잉금지로 이제 판단합니다. 과잉금지, 여러분들 답안을 제가 보면 과잉금지를 쓸 때 목적의 정당성이 너무나 뭐랄까요? 빈약하다 할까요? 그냥 딱 보니까 목적의 정당성이 있네. 이렇게 쓰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근데 그렇게 써가지고는 절대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참조 조문 보세요. 이 페이지에. 참조 조문 1조 도로교통법 1조를 왜 줘놨을까요? 목적의 정당성을 쓰라고 출제 교수들이 친절하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1조를 써놓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1조를 쓴 이유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목적의 정당성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지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 정당성은 요거. 그래서 원활한 교통 확보와 그다음에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돼요. 1조에 있는 걸 쓰면. 그러면 이 사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자동차 등의 범죄의 어떤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 이런 목적의 정당성, 그다음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적합하죠. 적합합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최소 침해성. 최소 침해성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최소 침해성은. 최소 침해성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과잉금지 핵심은 최소 침해성입니다. 또는 이 최소 침해성을 침해의 최소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뭐 어떻게든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피해의 최소성이라고 표현한 분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거의 우리가 머릿속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덜 침해적인 대안이 없는지, 대안이 있다면 만약에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다. 그래서
덜 침해적이랄까요? 하여튼 대안이 있는지, 대안 여부. 굳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고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대안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인지, 필요 최소한. 요게 꼭 답안지에 나와야 돼요. 최소 침해성을 쓰면 이 두 가지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침해성 위반이 되든 위반이 되지 않든 간에 꼭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고도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글쎄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러면 혹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더라도 이게 필요 최소한의 제한인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포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답안을 보시면은 이 사건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 행함에 있어서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행위 어느 정도 기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 운전면, 그러면은 요거는 이 극히 미약한 경우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아니라는 그런 거를 자세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아니다. 뭐 둘 중에 하나만. 근데 이제 조금 만약 이것도 지금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 문구로 지금 써놓은 건데, 만약에 판례 문구가 판례를 모른다 하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만약에 과실범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버리죠.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이게 이런 이용하기만 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범위가 자동차 등을 이용한다는 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가지고 그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될 수가 없어요. 범위 자체가 애초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이거는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이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는 거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공익,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공익과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소당해서 나오는 사익을 형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법익의 균형성의 위반이다. 보통 침해 후 최소성의 위반이면 법익의 균형성도 위반입니다. 거의 이거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이제 위헌인 경우는 거의 다 최소 침해성, 침해 후 최소성에서 위반되고,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그래서 이 목적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의 정당성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뒤에 논의들이 굉장히 부실해져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써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 또는 다른 대안이 있다, 뭐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최소 침해성이 조금 더 뭐랄까요, 그럴듯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큰지 적은지, 이걸 형량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사실은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 목적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 1조가 있기 때문에 법 1조를 보고 쓰시면 되지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로 쓰셔야 됩니다. 아니 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건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럴듯하게 목적의 정당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문제 2번. 그 문제 2번 다시 문제로 갑시다. 이 문제 2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난이도가 거의 최상이에요. 문제 2번. 지금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93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제청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헌의 여지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 148조 2항 제1호가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 평등원칙에 위반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68조 2항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각결정을 받아서 68조 2항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굉장히 꽈놨어요. 1항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판단하시오. 기각결정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판단을.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2항에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을 확정하시오. 사망에서 기본권 침해 위헌인지를 판단하라. 근데 이 1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번이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여기서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위헌재청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당사자가 한 건 위헌재청 신청이죠.